자,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방법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있는 행에는 결과를 적고 어떤 데이터가 없는 행에는 결과를 적지 않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주 이용하는 말하자면 관용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만일 옆에 있는 C1 셀이 비어 있으면 너도 비어 있고 그게 아닐 때만 무언가 결과를 내라. 요게 관용구처럼 많이 쓰여요. 이 수식에는 뭐든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합을 낼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B1 셀 곱하기 C1 셀이라는 값을 쭉 적을 건데 이렇게 쭉 적을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없을 때 여기는 그냥 빈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뭐 아까처럼 서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아까 그 관용구를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if C1 셀이 비어있으면 너도 비어있고 그게 아니면 아까 그거 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게 뭐였든 간에 많이 쓰이는 관용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결과는 여긴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나올 거지만 이걸 여기까지 채워보면 데이터가 없는 데는 나오지가 않죠. 지금 C, A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도 빈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빈칸을 좀 없애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덧셈을 할 거니까 덧셈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수식이든 쓰신 다음에 나 이거 모든 셀에 이렇게 다 복사해 주기 성가신데 그냥 요 배열 더하기 요 배열로 통째로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때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C1 셀이지만 사실 내가 시도하고 싶은 건 C라는 배열 자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B도 B1이지만 사실 B열 전체잖아요. C도 C열 전체일 거고요. 요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는 그 결과가 배열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덱스를 적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접하지 못하셨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될까 싶으실 거예요. 예, 됩니다. 자, 그래서 동료분들에게 이런 수식을 처음 보여주시면 다들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무런 수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갑자기 합이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무런 수식이 없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합이 구해지죠. 실제로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을 합한 배열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출력해라 라는 명령을 맨 위에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합이 아니라 평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평균은 두 열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요. 나누기 2 해주면 에스케이핑을 안 띄었네요. 평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런 거 하실 때 또 편리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떤 계산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C열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자마자 D열에 자동으로 어떤 문자열을 출력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확인 필요 뭐 이런 문자열을 출력했으면 좋겠다 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케이핑을 떼어보죠. 확인 필요가 자동으로 적히죠. 여기에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역시 확인 필요가 적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식은 원래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이제 배열을 만드는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덮어쓸 수 없다라고 할까요? 아까 그 숫자 같은 걸로 다시 바꿔보죠. B 더하기 C 이렇게 썼죠. escaping을 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 더하기 4가 8인 건 맞지만 요게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임의로 바꿔야겠다 라고 제가 9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전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셀에는 지금 여기는 8이라고 보이지만 8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수식이나 값이 입력되어 있는 건 D1 셀 하나고요. 여기서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식이 나머지 셀에 자동으로 값을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값을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 그런 작업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요걸 전체를 복사해서 뭐 다른 시트 같은 데다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수의 경우는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if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모양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0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과는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가 아니라 sum 같은 걸 쓰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도 아까랑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건 함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sum 같은 경우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sum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sum이라는 함수 자체는 지금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입력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sum은 인수 자체의 배열을 지원하는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 sum은 그 자체로 이렇게 배열을 지정을 하면 그 배열 전체의 합을 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배열과 이 배열이 이 배열의 1번 데이터와 이 배열의 1번 데이터, 이 배열의 2번 데이터와 이 배열의 2번 데이터를 각각 더해서 하나의 배열을 만드는 건데 배열 자체를 지정을 하면 그 배열을 싹 다 더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sum이라는 함수 자체가. 그래서 어떤 함수든 간에 함수의 인수 모양에 이렇게 배열을 넣었을 때 배열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열 자체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배열의 각 요소를 다른 배열의 그 해당 번호와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는 뭐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좋아요. 뭐든 시도를 해보시고 결과 제대로 안 나오면 가능한 단순한 모양으로 만드시면 대부분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요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배열과 요 배열을 더해서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배열을 만드는 index라는 함수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가지 열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 검사를 하는 데에 이 인덱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조금 짐작이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